내 동생을 이렇게까지 해야 해? 소피아가 치료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때 병실 안에서 소피아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사벨은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었다. 소피아는 침대에 누워 온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가에는 고통의 흔적이 선명했다. 괜찮아, 나 괜찮아.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소피아는 몸을 돌려 다시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구독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사연을 지금 시작합니다. 파리의 오래된 저택, 은은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던 곳. 마틸다 모레티가 어린 시절을 떠올릴 때면 늘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따뜻한 시간. 마틸다,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벨라 모레티 백작 부인이 부드러운 미소로 물었다. 마틸다는 수저를 내려놓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 미술 시간에 선생님이 내 그림을 칭찬해 주셨어요. 말 타는 장면을 그렸는데 정말 잘 그렸대요. 옆에 앉아 있던 언니 이사벨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림이라면 마틸다가 최고지. 내가 크면 루브르에서 전시회를 열 수도 있을 거야. 정말요? 그럼 언니가 가장 먼저 보러 와야 해요. 당연하지. 아버지 줄리앙 모레티 백작은 따뜻한 눈빛으로 두 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를 짓던 막내 소피아 모레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소피아는 오늘 뭐 했니? 소피아는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사랑받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다. 그녀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바이올린 독주를 했어요. 선생님이 잘했다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박수를 치며 기뻐했다. 그때 마틸다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소피아는 진짜 천재예요. 나중에 카네기홀에서 연주하는 거 아니야? 그날 밤 소피아는 침대에 누워 언니 마틸다에게 속삭였다. 정말로 나중에 유명한 연주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럼 내가 제일 큰 꽃다발을 들고 맨 앞줄에서 박수 칠 거야. 어릴 적 그들의 세계는 밝고 따뜻한 햇살로 가득했다. 계절이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가족은 언제나 함께였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끝없는 병원 생활의 시작. 소피아가 12살이르던 해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다. 마틸다, 나 요즘 너무 피곤해. 늘 에너지가 넘치던 소피아가 점점 창백해지고 기운을 잃어갔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통, 발열, 그리고 몸의 부기가 심해졌다. 이건 이상해. 벨라 모레티 백작 부인은 딸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루푸스 신염입니다. 자가면역 질환 중 하나인 전신 홍반성 루푸스. 그 중에서도 신장을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형태였다. 이건 대체 무슨 병인가요?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공격하는 병입니다. 지금 신장이 손상되기 시작했고 진행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면 치료 방법은? 면역 억제제를 써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신장 이식이 필요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마틸다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신장 이식, 그럼 바로 이식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기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의사는 단호했다. 소피아의 면역 체계는 너무 민감해서 가족이 기증하더라도 강한 거부 반응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장 이식을 받으려면 탈감작 치료를 먼저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과 미국에서는 고위험 환자에게 이식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날 이후 모레티 가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소피아는 점점 더 아파졌다. 항상 활발하게 뛰어놀던 소녀는 침대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먹는 것도 줄었고 바깥에도 거의 나갈 수 없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더 이상 바이올린을 잡을 수 없었다. 마틸다는 그런 동생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이사벨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 온 세계의 병원을 수소문했다. 프랑스, 영국, 독일, 스위스, 미국 최고의 병원이라는 메이오 클리닉과 존스 홉킨스 병원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이식이 어렵습니다. 소피아의 상태로는 거부 반응이 너무 심할 겁니다. 이식 수술을 감행해도 성공 확률이 20% 미만입니다. 절망적인 소식뿐이었다. 그 사이 소피아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고 이제는 투석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었다. 언니,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도 괜찮아. 소피아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나랑 여행도 가기로 했잖아. 이제 여행은 힘들 것 같아. 아니야. 널 치료할 방법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은 점점 더 멀어져 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은 보스턴의 병원. 그곳에서 뜻밖의 한마디를 듣게 된다. 서울 메디컬 센터를 아십니까? 한국이요? 네. 한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난도 장기 이식 기술이 있습니다. 특히 탈감작 치료를 통해 고위험 환자의 신장 이식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럼 소피아도 가능할까요? 해외에서는 불가능한 수술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해요. 그 말에 사라졌던 희망이 다시 살아났다. 한국이 마지막 희망이라면 당연히 가야죠. 그렇게 마틸다는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서울 메디컬 센터, 세계적인 의료 혁신의 중심. 소피아와 가족들이 향하게 된 곳은 Seoul Medical Center, SMC였다. 이 병원은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된 장기 이식 센터 중 하나로 특히 면역 거부 반응을 최소화하는 탈감작 치료와 정밀 의료 기술을 자랑했다. 서울 메디컬 센터의 특징, 고위험 환자 맞춤형 이식 시스템. 유럽과 미국에서 불가능했던 고난도 신장 이식을 성공적으로 수행. 맞춤형 면역 억제제 조합과 탈감작 치료법으로 거부 반응 최소화. 스마트 병원 시스템. 환자의 실시간 건강 데이터를 분석하는 AI 시스템. 태블릿을 활용한 의료 정보 공유. 빠른 검사 결과 확인과 원격 상담 시스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 장기 이식 성공률 95% 이상. 미국 유럽의 최신 연구보다 앞선 혁신적인 의료 기술 보유. 합리적인 의료 비용. 유럽과 미국에서 수십만 달러가 드는 이식 수술을 10분의 1의 비용으로 진행 가능. 건강보험 및 의료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음. 신속한 치료 절차. 미국에서는 몇 달이 걸리는 검사와 이식 준비 과정을 단 몇 주 안에 완료 가능. 이곳에서 소피아의 마지막 희망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 마틸다는 기내 좌석에 몸을 깊숙이 묻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끝없이 펼쳐진 구름 위로 희미하게 빛나는 달빛이 그녀의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지듯 했다. 옆자리에서는 소피아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깊이 잠든 척하고 있었다. 소피아는 아파도 내색하지 않는 아이였다. 하지만 마틸다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거칠어진 숨소리, 가늘게 떨리는 손가락. 이사벨은 그런 소피아의 손을 꼭 쥔 채 기도하듯 눈을 감고 있었다. 제발 우리 동생을 살려주세요. 이사벨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굳게 담은 입술과 붉어진 눈가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마틸다는 고개를 돌렸다. 그녀 역시 두려웠다. 하지만 이 두려움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이 비행기가 서울에 도착하는 순간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붙잡을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메디컬 센터에서의 첫걸음. 비행기가 착륙하고 공항문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서울은 화려하면서도 낯선 도시였다. 공항에서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마틸다는 네온사인이 가득한 거리와 유리창에 반사되는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여기가 소피아를 살릴 수 있는 곳일까? 병원에 도착하자 마틸다는 잠시 말을 잃었다. 서울 메디컬 센터. 이곳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었다. 거대한 유리 건물과 첨단 시스템, 그리고 차분하면서도 체계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의료진. 환자분이 소피아 모레티 씨 맞으신가요? 그 순간 부드러운 영어로 말을 거는 간호사.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소피아를 맞이했다. 네, 맞아요. 환자분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검사 준비를 바로 시작할게요. 편안히 계세요. 편안히 계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마틸다의 가슴을 찔렀다. 소피아는 오랫동안 병원에서 긴장 속에서만 지내왔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다. 바쁘게 움직이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모습은 분주하면서도 조화롭고 따뜻했다. 괜찮아, 소피아. 마틸다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소피아는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소피아의 검사, 그리고 의료진의 반응. 소피아는 서울 메디컬 센터에서 첫 번째 정밀 검사를 받았다. 그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체계적이었다. 신장 기능 수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AI 분석 시스템을 통해 환자 맞춤형 치료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의사들은 태블릿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AI 분석 시스템과 연계하여 즉각적인 진단을 내렸다. 마틸다는 경이로웠다. 유럽과 미국에서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에서 몇 주가 걸렸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단 몇 시간 만에 소피아의 치료 계획이 확정되었다. 소피아 씨는 탈감작 치료 후 신장 이식이 가능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사벨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가능한가요? 네.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치료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피아 씨의 면역 거부 반응을 낮추기 위해
일정 기간 탈감작 치료를 먼저 시행할 예정입니다. 탈감작 치료가 어떤 건가요? 간단히 말하면 신장 이식을 받을 때 면역 체계가 이식을 거부하지 않도록 항체 수치를 낮추는 치료입니다. 이 치료를 통해 기존에 불가능했던 이식도 가능해집니다. 마틸다는 무언가가 가슴 깊숙이 차오르는 걸 느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술, 유럽과 미국에서 포기했던 이식. 그런데 한국에서는 가능하다고 한다. 감사합니다. 이사벨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차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몇 년 동안 쌓여왔던 절망이 처음으로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소피아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틸다는 그런 동생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무슨 생각해? 소피아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살아날 수 있을까? 마틸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당연하지. 의사 선생님들도 희망이 있다고 했잖아. 응,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왔잖아. 기대했다가 또 실망하면 어떡하지? 소피아는 오랜 시간 동안 희망을 가졌다가 실망하는 걸 반복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지금 그녀에게는 희망조차 두려운 감정이 되어 있었다. 마틸다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소피아, 난 내가 포기하지 않길 원해. 여기는 다를 거야. 우리가 함께 할 거야. 그 순간 소피아는 작게 웃었다. 아주 희미한 하지만 분명한 미소. 응, 언니, 믿어볼게. 그리고 치료가 시작된다. 다음날 소피아는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갔다. 서울 메디컬 센터의 첨단 시스템과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기술, 그리고 따뜻한 의료진의 배려 속에서 소피아의 마지막 희망이 조금씩 현실로 변하고 있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단 하나, 치료를 견뎌내고 새 생명을 찾는 것. 그리고 마틸다와 이사벨은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 희망을 함께 붙잡고 있었다. 깊게 숨 쉬세요. 천천히. 소피아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나 온몸이 불에 데인 듯 뜨거웠다. 혈관을 타고 흐르는 약물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고통을 주었다. 탈감작 치료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몸을 완전히 뒤흔드는 싸움이었다.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강한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끝없는 구토와 두통, 고열. 소피아는 하루하루를 전쟁처럼 버텼다. 어느 날 밤, 이사벨은 소피아의 병실 문 앞에서 조용히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에는 젖어버린 휴지 조각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미 몇 시간째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내 동생이 이렇게까지 해야 해? 소피아가 치료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때 병실 안에서 소피아의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사벨은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소피아는 침대에 누워 온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가에는 고통의 흔적이 선명했다. 괜찮아, 나 괜찮아. 그 말을 끝내기도 전에 소피아는 몸을 돌려 다시 구토를 하기 시작했다. 이사벨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녀는 마틸다를 향해 소리쳤다. 언니, 우리 지금 동생한테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아픈데,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이사벨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사는 게 낫지 않아? 그 순간 병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다. 소피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슬프면서도 단호했다. 언니, 난 살고 싶어. 이사벨은 숨을 삼켰다. 나는 다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싶어. 언니랑 여행도 가고 싶고 살아서. 소피아의 목소리가 점점 흔들렸다. 다시 행복해지고 싶어. 이사벨은 무너졌다. 그녀는 조용히 소피아를 껴안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서웠어. 하지만 꼭 이겨내자, 소피아. 그날 밤 마틸다는 병원 옥상에서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도시는 평온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폭풍이 휘몰아치는 듯했다. 이제 우리한테 후퇴란 없어.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끝까지 버티겠다고. 그녀는 돌아서서 병실로 향했다. 그리고 조용히 소피아의 손을 잡았다. 소피아,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야. 소피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언니. 소피아는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떨고 있었다.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힘겹고 거칠었다. 소피아, 조금만 더 참아. 이사벨이 다급하게 그녀의 등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소피아의 몸은 심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탈감작 치료의 부작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면역 체계를 억제하는 강력한 약물이 몸속을 휘젓고 있었고 그 영향으로 끝없는 고열, 심한 구토, 두통,
근육통까지 그녀를 덮쳐왔다. 마틸다는 병실 한쪽에서 입술을 꾹 깨물었다. 이걸 계속해야만 하는 걸까? 그녀의 마음도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다. 그때였다. 그만해. 당장 집으로 돌아와. 이게 치료야. 아니면 고문이야. 병실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문 앞에는 프랑스에서 급히 날아온 부모님이 서 있었다. 어머니 벨라 모레티 백작 부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고 아버지 줄리앙 모레티 백작의 눈은 절망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벨라는 울면서 침대 쪽으로 달려갔다. 내 딸이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해. 그녀는 벌벌 떨리는 소피아의 손을 붙잡고 오열했다.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제발 더 이상은 안 돼. 그녀는 간절한 눈빛으로 마틸다를 바라보았다. 이건 아니야. 마틸다 제발 그만하자. 아버지 줄리앙도 손을 떨며 말했다. 소피아, 이건 치료가 아니라 학대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없어. 그 순간 침묵이 흘렀다. 소피아는 힘겹게 눈을 떴다. 눈앞에 울고 있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그리고 천천히 속삭였다. 엄마, 아빠, 난 살고 싶어. 우린 소피아를 포기하지 않아. 무슨 소리야.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데도. 줄리앙은 격렬하게 소리쳤다. 이건 미친 짓이야. 이 치료가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아빠, 마틸다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빠도 알잖아요. 소피아가 신장이식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고통받게 할 수는 없어. 그런 방법이 없어요. 마틸다는 울컥하며 외쳤다. 우린 모든 나라를 돌아다녔어요. 유럽, 미국 어디에서도 희망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하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다. 우린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줄리앙은 고개를 돌려 소피아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소피아가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다. 아빠, 엄마 괜찮아. 난 버틸 수 있어. 그 작은 목소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찢었다. 다시 하나가 되는 가족, 우리 모두 함께 견뎌보자. 밤이 깊어갔다. 부모님은 소피아의 곁을 지키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벨라는 딸의 손을 꼭 쥐고 말했다. 소피아, 힘들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 줄리앙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도 너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그 순간 소피아의 눈에 다시 희미한 빛이 떠올랐다. 몇 주 후 소피아는 기적적으로 탈감작 치료를 마칠 수 있었다. 그녀의 면역 수치는 점차 안정되었고 의사들은 드디어 신장 이식 수술이 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정말인가요? 이사벨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마틸다는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다. 네, 드디어 가능해졌습니다. 그 순간 가족들은 모두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날 밤 소피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진짜로 새 삶을 살 수 있는 걸까? 마틸다는 동생의 손을 꼭 잡았다. 당연하지. 넌 살아날 거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해. 부모님도 함께 다가와 가장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소피아, 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겨내야 해. 소피아는 눈물을 머금고 미소 지었다. 응, 나 해낼 거야. 그리고 그녀는 마침내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혈압 안정적입니다. 수술 시작합니다. 서울 메디컬 센터의 최첨단 수술실. 푸른색 수술복을 입은 의료진이 정확하고 신속한 움직임으로 준비를 마쳤다. 수술실 한쪽 모니터에는 소피아의 생체 신호가 세밀하게 표시되고 있었다. 화면 속 심장박동 그래프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속에서 마틸다는 어느 때보다 강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다. 소피아, 잘 버텨줘. 마틸다는 두 손을 꼭 쥐고 기도했다. 수술실 밖, 가족들은 기나긴 기다림과 싸우고 있었다. 이사벨은 초조하게 손톱을 깨물며 복도를 계속해서 서성였다. 어머니 벨라는 기도문을 중얼거리며 손을 모아 쥐고 있었고 아버지 줄리앙은 굳은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삼키고 있었다. 이렇게 오래 걸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마취라도 받고 싶었어. 이사벨이 간신히 농담을 던졌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때 병원 스피커에서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모레티 소피아 환자의 가족분들은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가족들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식을 성공시켜야 해. 출혈량 증가,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수술실 안은 일순간 긴박한 분위기로 변했다. 집도인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을 내렸다. 출혈 부위를 빠르게 봉합합니다. 산소 포화도를 유지하면서 혈압을 조절하세요. 의료진들은 침착하면서도 빠른 손놀림으로 위기를 넘기려 애썼다.
이식 신장 상태 확인하세요. 거부 반응 조짐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한순간이라도 실수하면 소피아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 의료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며 싸웠다. 그리고 소피아가 이겨냈어요. 수술 종료합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자 의사들이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마틸다와 가족들은 한꺼번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사 선생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순간 이사벨이 무릎을 꿇고 오열했다. 정말 성공한 거예요? 의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소피아가 이겨냈습니다. 벨라는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고 아버지는 눈을 감고 하늘을 향해 깊이 숨을 내쉬었다. 마틸다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끝이 보였다. 소피아, 정신이 들어?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엔 흐릿하게만 보였던 천장이 점점 선명해졌다. 여기가 어디지? 병실이야. 소피아, 수술 끝났어. 마틸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눈가는 붉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따뜻했다. 그 옆에서 이사벨과 부모님도 조용히 눈물을 닦고 있었다. 정말 끝난 거야? 소피아는 손을 가슴에 올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아프긴 했지만 이제 다시 살아갈 수 있었다. 병실에서의 따뜻한 순간들. 소피아가 회복하는 동안 병실에는 늘 따뜻한 웃음과 따뜻한 인연들이 함께했다. 통역사 수진과의 우정. 자, 이제 한국어 연습해볼까요? 소피아의 병실을 오가던 한국인 통역사 수진. 그녀는 단순히 말을 번역해주는 것 이상의 존재였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소피아는 수진이 가져온 한국어 책을 보며 열심히 연습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다. 와, 이제 발음이 훨씬 좋아졌어요. 진짜요? 그럼요, 소피아 씨. 이제 감사합니다도 한국식 억양으로 할 수 있어요. 그들은 함께 웃었고 소피아는 한국어를 배우는 즐거움 속에서 점점 활력을 되찾아갔다. 서울 메디컬 센터의 의료진들은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진심으로 소피아를 걱정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었다. 오늘은 기분이 좀 어때요? 담당 간호사 은영 씨는 매일 아침 소피아의 상태를 확인하며 부드러운 미소를 건넸다. 조금 아프지만 괜찮아요. 와, 이제 표정이 훨씬 밝아졌네요. 힘들 땐 언제든 말씀하세요. 어느 날 병실에 따뜻한 죽 한 그릇이 배달되었다. 간호사들이 직접 준비한 것이었다. 직접 만든 거예요. 네, 한국식 닭죽이에요. 회복하는 데 좋다고 해서요. 소피아는 뜨거운 국물을 한 입 먹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너무 맛있어요. 그 작은 호의가 그녀에게는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퇴원하는 날 병원 복도에는 소피아를 위해 모인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다. 의사, 간호사, 통역사, 병원 관계자들까지 모두 밝은 미소로 그녀를 배웅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네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다. 소피아는 한 명 한 명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다시 살 수 있게 됐어요. 우리가 한 건 별거 없어요. 가장 큰 힘을 낸 건 소피아 씨예요. 그래도 전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담당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한국에서 받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순간 이사벨과 마틸다도 눈물을 흘렸다. 우리 다시 한국에 올 거야. 꼭 다시 만나요. 공항으로 가는 길. 소피아는 차창 너머로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담았다. 이곳에서 그녀는 새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프랑스로 돌아온 후 소피아는 천천히 일상생활로 복귀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따뜻한 햇빛을 느끼고 가족과 함께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것. 이전에는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소중하고 감사한 순간들이 되었다. 다시 울려 퍼지는 바이올린 선율. 그리고 소피아는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다시 잡았다. 손가락이 아직 어색했지만 그녀는 천천히 활을 움직였다. 방 안에 아름다운 선율이 퍼졌다. 그 소리를 들은 마틸다는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다시 연주하는 걸 들을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 소피아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난 앞으로 더 많은 걸 할 거야.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새로운 계획을 이야기했다. 난 이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국 의료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마틸다는 동생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 함께 해보자. 이제 우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하니까. 소피아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로 결심했다. 유튜브를 시작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강연을 통해 한국 의료 기술의 우수성을 전했다. 책을 집필하며
같은 병을 앓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1년 후 다시 한국으로 떠났다. 다녀왔습니다. 그녀가 다시 서울에 발을 디디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다. 이곳은 그녀의 삶을 되찾아준 곳. 그리고 이제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